서울 아파트 값이 막 신고가를 막 찍고 전세가도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대출에 대해서 한도를 이제 막겠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더 먼저 반영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게 하반기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 대선에서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금리의 영향도 있을까요? 저희가 나온 얘기에 의하면 안녕하세요, 빌딩지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네, 오늘 이제 하반기를 맞이해서 오래간만에 우리은행의 구나 센터장님을 모시고 지금 현재 은행 금리 앞으로 전망 상반기에 어땠었는지, 뭐 하반기는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에 지금 예정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미국 대선도 그렇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해서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은행의 구은하 센터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저희 채널에 거의 뭐 고정 단골이시죠? 네, 저희하고 지금 대출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고 제일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진짜 아주 든든한 누나입니다. 올해 2024년 초 금리가 그때는 좀 높았었잖아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높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상반기 1, 2분기를 지나서 이제 3분기에 이제 들어섰는데 요새 저희가 이제 잔금을 하면서 금리가 상반기보다는 더 지금 떨어져서 지금 잔금을 사실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 기준금리는 3.5고 미국 금리는 그대로 5.5인데 어떻게 지금 이게 3% 후반대가 나올 수 있냐,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 나가고 있는 게 한 3.9% 초반에서 3.8% 후반 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고정금리예요. 왜 고정금리가 낮아졌냐면 향후에 금리가 내려갈 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는 올라가고 있고요. 고정금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는 게 기준금리 3.5보다 약간 높은 3.9%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저희가 임대업법인, 신생법인이 아니고 5년 이상 된 매출이 실제로 많은 혹은 이제 상태가 좀 괜찮은 법인들은 더 낮더라고요. 한 3.6도 나오고 막 이렇더라고요. 매출 있는 법인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업종이 임대업일 경우이고요. 신생법인. 네. 기존의 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들의 기업들은 금리가 이거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등급도 좋으시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은행 내부적으로도 가상금리가 낮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데는 3.5도 나가고요. 3.6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개인이 이제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이제 이자가 금리를 조금 좋게 혜택 받는 것처럼 법인 네. 기업도 그거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아, 요새 그래가지고 실제 나가는 그 금리가 떨어진 것 때문에 그런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대출 액수도 막 90%도 이렇게 나가고 네. 금리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월세 내는 것보다 이자를 내는 게 더 오히려 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이제 사업하면서 돈이 이렇게 쌓여진 법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사옥을 사는 추세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셨을 때 돈을 투자해서 사옥을 마련하는 거 추천하세요? 임차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사실은 은행 금리보다 높게 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세이브 하시면 오히려 이득이 되실 수도 있죠. 사옥으로 전체 이용하시는 것보다도 일부는 또 임대 주실 수도 있으니까 임대료 수입도 발생할 수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상반기에 어땠었어요? 우리은행 지금 이제 원래 연 예산이 이렇게 대출 나가는 총액이 나오잖아요. 많이 소진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연초에 각 업종별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거든요. 임대업 뭐 이렇게. 네, 맞아요. 임대업, 제조업 뭐 여러 가지를 해놓는데 임대업은 소진이 제일 빨리 되고요. 한도도 제일 적게 배정을 해놓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에 들어서 한 11월 정도부터는 한도는 거의 소진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11월, 12월은 잔금하기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불리할 수 있다. 한도나 금리 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은행도 지금 거의 뭐 비슷한 다른 수준인 은행도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요새 서울 아파트 값이 막 신고가를 막 찍고 전세가도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뉴스에서는 이제 대출에 대해서 한도를 이제 막겠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더 먼저 반영될 거니까 어떤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국은행 금리 동결시켰고요. 네. 9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가상금리를 더 높입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이었다. 네. 그런데 9월부터는 뭐 한 7, 8천으로 줄 수 있어요. 한도가 한도가. 한도도 줄고 은행에서 지금 주택담보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서요. 저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당장 월요일부터 0.5 정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0.05도 아니고 0.5가 올라간다? 그럼 뭐 지금 대략 몇
4%였는데 몇 %가 되는 거예요? 원래 35년짜리 그 5년 고정금리가 3.4%였는데요. 3.9가 된다. 최저가요. 근데 이거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4%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업무용, 상업용 이제 부동산은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주택에 관련해서는 너무 이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올리고 좀 자제해라 이런 거네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9월에 금리 인하를, 오늘 제가 또 기사를 하나 보니까 가시화가 됐더라고요.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당장 반영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미 2%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있을 겁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을 때는 동결은 했지만 3개월 뒤에 보자. 그래서 전에는 안 내린다라고 차단을 했었는데 여지를 조금 이번에는 준 여지를 거죠. 좀 줬어요. 그래서 폭은 한 0.25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가계대출 보고. 그렇죠. 0.25씩도 내년까지 해서 한 두세 번 정도까지만 길게 봐서 한 1년 반 동안 그 정도 내려간다고 하면은 사실 좋을 것 같아요. 내년 정도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금융권에서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해봐야지 돼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던 간에 그냥 현명하게, 너무 무리하지 않는 대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내 현금 흐름에 맞게, 내 소득에 맞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파트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이미 그 저점에서 많이 갈아타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진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대출이 느니까 이제 이걸 갖다 좀 막는 현상인 거고. 그럼 이제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은 괜찮네요. 그래도. 근데 어쨌든 올 하반기 잔금은 피해야 되고 내년 상반기를 좀 노리는 걸로. 올해 계약하시더라도 이제 내년 잔금으로 잡으시는 게 이제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게 또 하반기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 대선에서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금리의 영향도 있을까요? 저희 참고로 정치적인 색깔 없습니다. 예상. 재밌는 얘기예요, 그냥. 저희가 나온 얘기에 의하면 트럼프가 되면 금리가 안 내릴 거다라고 하고, 반대인 민주당에서는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기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올해 이제 2024년도 사실 올 초만 해도 굉장히 지금 뭐 시장이 얼어붙고 안 좋았었던 시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8월까지 이제 와 보니까 끊임없이 거래는 생각보다 너무 분위기가 바뀌어서 잘 됐잖아요. 그런 요인이 뭘까요, 도대체? 그동안에 이제 금리가 높아서 있든 뭐든 간에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금리 조금 내려가면서 투자처를 찾게 된 게 아닐까. 고금리 때 한 2년간 네. 진짜 투자하려고 고민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움직이시는 상황. 또 그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금 금리도 올라갔잖아요. 예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률이 좋았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만기가 돌아오셨을 거고, 거기서 회수가 된 돈들이 부동산으로 그냥 흘러 들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를 예상을 하는 시점에서 현재는 이제 고정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고정금리를 해야 될까요? 변동금리를 해야 될까요? 센터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생각했던 금리, 감당할 수 있는 금리로 네. 하시는 게 맞지. 이게 내려갈 거다 해서 얘를 선택하거나 올라갈 거다 해서 얘를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사실 202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 역삼동 건물부터 망원동, 뭐 신촌, 저희 신사동 건물 이렇게 와봤잖아요. 변동도 해보고 고정도 해보고. 네, 변동도 해보고 고정도 해보고, 진짜 저희는 초저리 막 2%대 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서 5점 몇 %까지도 진짜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 생각에는 고정하는 게, 왜냐면은 은행하고 대출을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막 10년, 20년, 30년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거용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원금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 2년, 3년 안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했어. 3.7에 했어. 한 6개월 뒤에 금리가 한 0.5 정도 떨어졌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금리가 획기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가봐야 막 0.1, 2 요 정도. 해당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내려가도. 근데 올라갈 땐 팍팍 올라가고, 저는 제가 경험자로서 고정과 변동을 다 받아본 사람으로서 그냥 고정하고 그 이자를 그냥 2년 동안 생각을 하고, 만기가 됐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한다던가,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받아들여져. 그럼 타행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지.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변동하면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냥 고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신 건강에 좋죠. 맞아요. 예, 정신 건강에 좋아야 돼요. 진짜 제가 2점 몇에서 제가 5점 몇까지 내본 결과 진짜 제가 잠 못 잤거든요. 문자 오는데 떨린다 이런 느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힘든 고금리 시기를 지나서 사실 지금 4%나 뭐 3% 중후반대? 3% 중후반대만 와도 일반적인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 빼고는 금리가 한 3에서 4% 정도 그게 항상 정상이죠. 맞았어요. 네. 네. 그러한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확 떨어지거나 확 오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딱 답이 나왔네. 일반적인 금리는 3%에서 4%가 경제 위기라든지 무슨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거다. 그냥 3% 중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4% 그냥 마음 편하게 4%라 생각하시고 너무 타이트하게 생각하셨다가 자금 지출도 클 수 있으니까 위험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요즘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말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공실 많은 거 처음 보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18년 동안 일을 했지만 공실 많은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실제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그런 대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코로나 때 받았던 거,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연장되고 지금 요즘 신규로 받으시는 분,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게 상환이 안 되시는 분들, 뭐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요즘 상황이 어떤지.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받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 유예했던 것들이 돌아오는데 연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다른 대출로 메울 수 있도록 또 도와주긴 또 하는데 장사가 안 되셔가지고 네, 이거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그래서 은행권 내에서도 지금 연체율 관리의 초비상이에요. 큰 금액이 연체라기보다는 작은 금액들이 연체기여서 근데 그게 모이면 좀 크거든요. 제가 요새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건물도 우리가 지어지지만 중요한 건 이 안에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소상공인일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직원 규모가 한 30명 정도 되는 회사들부터는 괜찮아요, 상태가. 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그런 회사들이나 혹은 자영업자들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돼요, 사실 저도. 그래갖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다고 정부에서 그분들한테 뭐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이게 이 일이 해결될까. 근데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닌 거죠. 왜냐면 자꾸 빚만 늘어나는 거지. 어쨌든 소비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뉴스에서는 계속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니까 사실 돈 있으신 분들도 지금 뭐 안 쓰고 그냥 기다려보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악순환. 맞아요. 그래서 기업에 좀 투자를 해주고 기업에서도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야 되고 그 사업체에다가 지원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많이 돈들이 벌려서 소비를 하는 그게 일단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언제 괜찮아질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저는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경기가 15년 동안 저도 일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뭐 경기는 늘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90%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의 매출이 한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 좋을지. 업력도 중요하고요. 업력. 몇 년 정도 네, 네. 보통 중소기업이 3년 버티기 어렵거든요. 저 3년. 보통 3년 안에 쇼부가 난다. 네, 네, 망하던지 네, 네. 아니면 오르가던지. 그러니까 대출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막 시작한 기업들한테 대출 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요청하는 것도 그래서 3개월. 네, 매출의 상승을 보는 거거든요. 최소 3년은 봐야 되고. 네, 3개년 동안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거나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난다거나 유형자산 또 봐요.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는 한 90%까지도 대출을 하기도 한다. 다만 업종이 임대업은 아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이제 8월도 다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올 하반기와 이제 상반기, 내년 상반기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시는지. 오늘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한 11월에는 좀 인하되지 않을까. 물론 또 11월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3개월 후를 보자고 네. 여지를 줬거든요. 이런 기조라면 내년 상반기에도 조금 더 내리지 않을까. 0.25라도. 많은 폭은 아니지만 네, 합쳐서 그럼 한 0.5 정도 내년 초반에는 그 정도 예상하면 되겠네요. 물론 가계대출 추이를 좀 보긴 해야겠는데 보면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센터장님 모시고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분기별로 출연을 하세요. 예, 진짜. 예. 진짜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기별로 이 상황이 계속 바뀌잖아요. 시장 상황 또 얘기해 주시면은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 센터장님이 저희가 이제 첫 건물 살 때부터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변천사를 다 알고 계시는 산증인이세요. 네. 근데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는 진짜 빠져나갈 방법은 다 있고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증인 아니십니까? 네, 그 와중에도 돈 버신 분도 많고요. 네. 건물 사셔서 성공하신 분도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제 대중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게 억울하거든요. 잘된 얘기하면은 악플 달려요. 뉴스도 억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것만 보고 어려운 그 진짜 딜레마에만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잘된 케이스의 사람들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감추거든요. 그런 분들을 오히려 찾아서 그런 분들한테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금리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금리 정도를 생각하시고 투자할 때 염두하신다면 그래도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금리는 사업비예요. 네. 부동산 투자할 때 정말 이 금리, 은행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연말 파티
우리 쫑파티 한번 해야죠. 총결산 해야죠. 총결산. 올해 총결산. 네. 그래서 결산 때 한번 우리 센터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